안녕하세요. 팀브랜드 인테리어 김한별 시장입니다. 오늘은 오금대림 아파트 44평형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방입니다. 저희 오금대림 아파트 현장을 최근에 많이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현장은 40평형대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주방 구조가 굉장히 협소하게 나왔다는 것이 사실 이 현장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먼저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주방 발코니가 지금 이 라인부터 이 라인까지가 이렇게 닫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주방 공간 자체가 거실에서 바라보았을 때 한 3m 정도 구조의 주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주방 발코니를 확장하고 온수 분배기를 이쪽으로 이동함으로써 아일랜드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먼저 저희는 이 현장에서 아일랜드를 2m 정도로 뽑았고, 이 통행 공간을 1.5m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인덕션을 뒤쪽 편으로, 그리고 대면형 주방을 위해서 싱크볼을 거실과 마주보는 방향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요거는 필로토 제품인데요. 슈티의 396 제품이고, 요거는 레버와 호수구가 별도로 시공되어 있는 수전입니다. 싹 싱크볼 같은 경우에는 뒤에 수전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깊이가 670 정도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장 하나는 670 정도가 되고, 나머지 깊이 공간에 하부장을 따로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쪽 반대편에서 보시면은 이 장 깊이가 깊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길이는 1100 정도로 구성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 안쪽 부분을 보시면은 원래 키 큰 장이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장 자체와 벽체를 허물고 그 아일랜드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쭉 연결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단 부분에는 선반 2개를 저희가 목공으로 시공을 하고, VG-VF 370 제품이라는 필름 제품으로 시공을 해서 깔끔하게 색상을 맞춰서 시공하였습니다. 상판 같은 경우에는 칸스톤 제품인데 루나 화이트 제품으로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소이프 필름과 색상이 아주 잘 맞고, 벽체의 도배지, 디아망 벽지와도 굉장히 잘 조화롭게 연출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방 발코니 공간에서 이 창문이 있는 공간이 세탁기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 이쪽 편에 세탁기 수도가 있었고요. 이 장 안쪽으로는 배수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이 배수구를 주방 발코니 안쪽으로 편입되어 있는 발코니에다가 세탁실을 만들기 위해서 배수구를 옮겼고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디자이너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입니다. 일단 고객님께서 쓰시는 냉장고를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을, 이 안쪽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냉장고 사이즈 이상으로 만들어 놓았고, 이 하부장 공간은 좀 포기를 하시더라도 이 안쪽 공간에 전자레인지나 커피 머신, 여러 가지 토스트기나 여러 제품들을 쓰실 수 있는 공간으로 따로 만들어 놓았고요. 저희가 벽에다가 콘센트도 만들어 드렸고, 상단부에는 아주 깊숙한 수납 공간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요즘에 많이 쓰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그 블럼 레일 중에 안타로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 제품으로 약간 그 어두운 그레이 계열인데, 이 색상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저희가 화이트 제품을 많이 썼다가 요즘에는 안타로 제품, 어두운 그레이 계열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인데, 싱크볼 하단부에 저희가 이렇게 온수 분배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요거는 안쪽 안방 공간인데, 안방과 안방 건너방 사이 공간에 저희가 라운드 공간, 그러니까 아웃코너 라운드를 만들어 놓고 인코너 라운드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코너 공간에는 사실 문 옆에 짜투리 공간으로 버려지는 공간을 저희가 디자인적인 요소로 풀어서 이렇게 화분이나 아니면 조경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조명도 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히든도어 형식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사실 히든도어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가 설치가 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거주하시는 입장에서 손잡이가 설치되지 않고 항상 밀고 당기는 부분들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손잡이를 시공하는 히든도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건너방 부분 같은 경우에도 상부 인방을 털어냈는데요. 상부 인방과 문에 깊이감이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스텝도어 형식으로 문을 안쪽으로 조금 깊숙이 집어넣었고, 문을 열었을 때는 상부 인방이 이렇게 저희가 목공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실 공간을 굉장히 조금 심플하고 깔끔한 형태로 디자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였고, 색상을 다르게 배치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통일성 있게, 그리고 센스 있게 스위치를 이렇게 구분해 놓았다는 거.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르그랑 아테오 제품이랑은 다르게 가격대가 굉장히 비싸지만 굉장히 집안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TV를 거실에다 놓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TV 매립 박스를 만들지 않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차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고 툭 튀어나와 있지도 않은 형태입니다. 이 거실의 이쪽 반대편 기둥은 철거할 수가 없는 벽입니다. 사실 철거는 가능하지만 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실 안쪽으로 편입되어 있는 우수관을 가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벽체도 최대한 날리고 우수관이 있는 공간을 최대한 이질감 없게 라운드로 구성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입구방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외기실을 별도로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 집의 경우 시스템 에어컨 6대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물이 나갈 수 있는 배관은 주방 발코니와 입구방 발코니 두 군데로 나누었지만 실외기는 한 곳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배관으로 얇은 배관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구성하고 안쪽에 자바라 시스템 창을 설치를 해서 안 쓰실 때는 닫아놓고요. 쓰실 때는 이렇게 열어놓고 실외기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입구 공간도 두 가지 형태로 나누었습니다. 이 입구의 좌측방 같은 경우에는 스텝도어로 안쪽으로 문을 깊숙이 넣었고요. 그리고 공용욕실 같은 경우에는 스텝도어와 맞닿아 있는 벽이기 때문에 둘 다 스텝도어로 만들 수도 없고 욕실 자체가 천정고가 낮기 때문에 스텝도어로 만들었다가는 문을 열 때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히든도어 형태로 문을 앞쪽으로 만들어 놓고 변기 앞쪽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히든도어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입구 좌측방의 경우 기존 사진과 비교를 했을 때 문이 굉장히 넓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개방감 있고 드나들 수 있는 통로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측면 벽체 자체가 조적벽이었기 때문에 측면을 많이 털어내고 최대한 벽 쪽으로 문을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문 사이즈를 850 이상 사이즈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굉장히 충족이 되어서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입구 우측방의 경우에는 문 뒤 공간이 굉장히 많이 틈이 있었습니다. 뒤에 불필요한 공간을 최대한 없애고 문을 좌측으로 붙였다는 점, 그 부분이 이 집의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입구의 우측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옷방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시스템 선반을 굉장히 많이 구성을 했습니다. 26자 이상을 구성을 하였고요. 여기 안쪽에는 하단부에 긴 옷을 걸 수 있는 긴 옷장, 그리고 위에 상단부에는 옷을 포개어 넣거나 박스 같은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를 하였고요. 여기 고객님께서 옷을 접어서 넣으실 수 있는 서랍 공간,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창고장 같은 경우에는 전면부에다가 전신 거울을 설치함으로써 여기서 옷을 입고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기역자 구성의 시스템 선반도 굉장히 효율성이 높고 가족 구성원에 비해서 붙박이장 구성이 안방에도 있고 그리고 입구방 옷방에도 따로 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대비 굉장히 많은 수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안쪽 공간도 시스템 선반으로 기역자 그리고 디귿자 형태로 양쪽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측면 벽체를 시스템 선반까지 계산을 해서 벽체를 만들어 놓은 형태이고요. 문이 열리는 것도 다 계산을 해서 이 사이즈를 다 조절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는 공용욕실입니다. 저희가 항상 큰 타일을 시공을 하다 보니까 많이 소개해 드릴 것이 없는데 이 욕실의 특징으로는 이렇게 작은 상부장, 그리고 타원형 조명 거울, 그리고 저희가 평소에는 쓰지 않았던 일반적이지 않은 세면대를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통 사실 고급 집에 많이 쓰는 폰타나 수전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폰타나 욕조 수전 같은 경우에는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샤워기 줄 자체가 스텐으로 되어 있어서 중간중간에 곰팡이나 물때 그리고 녹 같은 게 쓸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아예 이런 호스로 코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중간에 물때나 곰팡이 그리고 녹이 만들어지지 않는 아주 완벽한 구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댓글에 달려 있었던 부분이 약간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는 이 욕조 측면에 이 타일턱을 접는 거 비용 정말 받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정 한번 문의해 봐주세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구정마루 마빌러스 뮤즈 젠틀 판타지 제품을 사용을 하였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동아 나투스 진 브랜드 제품과 비슷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을 대리석 모양의 그냥 타일 문양의 패턴으로 만들어 놓았고 굉장히 광폭으로 그리고 측면폭 그리고 전체 길이 자체가 굉장히 큰 제품이기 때문에 집 자체를 시원시원하게 연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 마루입니다.
중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부 고시와 하부 고시를 두었다는 점인데요.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디자인에 맞추어서 저희가 커스터마이징한 중문 제품이고요. 상단부 고시를 350, 하단부 고시를 350 줌으로써 정말 개방감 있으면서도 바깥쪽에 있는 신발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로 연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대칭 여닫이 중문의 장점으로는 비용은 조금 비싸지만 문을 열었을 때 짐이 큰 제품이 들어온다. 그러면 양쪽을 모두 개방해서 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대칭 여닫이를 만들므로써 더 안쪽 공간을 더 개방감 있게 큰 짐이 들어오기 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관 부분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기존에 신발장이 위치해 있었던 이 벽체 공간부터 바깥쪽 공간까지 신발장이 360 이상, 그러니까 36cm 이상으로 튀어나와 있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입구 좌측방에 있었던 붙박이장 공간을 허물고 그 안쪽 공간에 시스템 선반을 만들므로써 고객님께서 많이 보유하고 계신 신발의 수납 공간을 넓힐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의 특징으로는 저희가 벤치를 일반적으로 만들어 드릴 때 상단부에다가 거울을 설치를 많이 하는데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거울을 의자 뒤편에 설치하지 않고 신발장 안쪽 공간에 문에 설치를 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발장을 만들 때 항상 나머지 벽체와 색상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스톤 계열의 도어를 사용을 하시면 측면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사용하는 VGVF 3700번 삼성 필름 제품과 맞출 수 있는 도어를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 고객님께서 커스터마이징 하신 제품인데 안쪽에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부츠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하나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윗공간도 살짝 넓게 만들어서 중간 사이즈 정도 되는 부츠를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350 정도를 만들어 두었고요. 그 나머지 공간은 250 정도 공간으로 균등하게 분배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중문을 만들 때 측면에 불필요하게 만들어지는 벽체가 사실 있습니다. 그 벽체를 작은 아트월 공간으로 만들도록 이 공간을 살짝 비워 두었습니다. 뒤에는 남는 저희 칸스톤 제품을 부착을 하였고 그 상단부에는 위에서 리프트로 나오는 3인치 조명을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체 공사를 진행하셨을 때 전체 소등 스위치를 하나씩 만들어 드린다는 거는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현장도 마찬가지로 전체 소등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현장은 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깔끔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손을 딱 움직였을 때 켜지는 동작 감지 센서가 천정에 히든 센서로 매립되어 있습니다. 천정 부분에 여러 가지 구멍을 뚫지 않고 깔끔하게 매립되어서 시공되어 있는 히든 센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방을 보시면은 천정에 실링팬이 달려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거실에다가 실링팬을 많이 시공하는 편인데 제 실링팬은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사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거실 같은 경우에는 52인치 그리고 방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42인치짜리를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디테일이 들어간 부분인데 시스템 에어컨 단 내림 부분과 붙박이장의 라인을 정확하게 맞춰서 시스템 에어컨을 단을 만들었다는 것이 특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을 T자 젠다이 형태로 만들었는데 저희가 하단부 조정을 하고 상단부에는 파티션 유리를 시공하였습니다. 저희가 측면이나 하단부, 상단부에다가 그 철제 프레임을 끼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벽 쪽에 기다란 라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쪽에다가 유리를 싹 꽂아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레임 없이 안전하게 파티션을 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마감 현장을 가지고 싶으시다라면 사실 거실 부분, 공용 부분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반쪽은 도배, 반쪽은 필름 자체로 시공을 하셨는데 필름 타일로 시공하시는 경우도 있고 필름 도배로 시공하시는 경우도 있고 타일 도배로 시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그리고 해법을 많이 알고 있는 팀브랜드 인테리어에게 인테리어를 요청하시면 저희가 고객님들께도 만족스러운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상 오금대림 44평 현장에서 팀브랜드 인테리어 기아별시장이었습니다.